안녕하십니까.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인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주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적이나 배당보다 거래량으로 적자 기업을 과하게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거래량이 막히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용융자, 즉 빚으로 주식 투자가 어렵고요. 증거금률도 100%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테마주는 아무래도 요즘같이 주도주가 없는 약세장에 강합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반짝 급등을 하는데요. 그러기에 단기 급등 기습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이탈을 하기 때문에 세력과 동행하지 않으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인데 마지막에 폭탄을 떠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테마주는 풍선 효과, 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순환선처럼 돌고 돕니다. 테마별로도 이동을 하고요. 테마군 내에서도 종목을 돌아가면서 돌고 돕니다. 또 테마 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테마 주군을 바꿔가면서 테마주로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몇 가지 원인을 보면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외 좀 악재로 인한 주도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따른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강연 정치, 입당 선언 등을 통해서 후보군 거론자들이 열심히 정치 행보를 하는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차기 대선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저렴한 종목을 발빠르게 선점하는 그런 발빠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3년 반 정도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는 인맥주 중심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흑자 기업이 좀 많다는 게 최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자면 먼저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 테마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관계사 사장님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입니다. 최근에는 보물선 테마주로도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3천억 부근에 근접하고 있고요. PER은 한 13배 정도 됩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건데요. 13배라면 투자금을 한 13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PER이 높지는 않고요. 재무 비율이나 최대 주주 지분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3천억에 육박하면서 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12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에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본주에 비해서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급등락에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테마주로는 TK 케미칼, 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남아토건 등이 있습니다. 함창재지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치 테마주인데요. 최대 주주가 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철수 테마주로도 알려져 있었고요. 시가총액이 거의 한 1,500억 정도 되고 PER은 12배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 유보율,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도 안정적이고요. 배당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12월 18일까지 이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관련 테마주로는 한송네오텍, 인터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테마주죠. 진양산업입니다. 진양 트리오라고 불리는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가
관련 테마주들인데요. 진양홀딩스의 임원이 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인맥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을 했는데요. 입당 발표 후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공시가 되었는데요. 즉 소수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린 게 좀 주목할 점입니다. 1천억 이하의 시가총액은 참 매력적인데 다만 PER이 35배로 약간 높다는 점,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이나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은 양호하고요. 다만 배당 이슈, 원래 진양 이 트리오는 고배당으로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배당 여부를 고려해서 배당주 투자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혜양주입니다. 유시민 정치 테마주인데요. 전남, 광주를 연고로 한 향토 기업입니다. 입세주라는 소주 브랜드로 유명하고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1,500억 정도 되고 작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PER은 14배, 높지 않습니다만 올해 2분기 203억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건 좀 아쉽습니다. 부채 비율이 약간 높다는 점, 그리고 전환사채를 260억 발행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기타 관련 테마로는 SG충방, SGNG 등이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유승민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550억 정도 되는데요. PER은 한 61배 정도로 약간 높습니다. 2018년도에 한 23억 정도 단기 순손실이 났던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점은 좀 고려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관련 테마주로는 새우글로벌, 삼일기업공사, DSR 제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랩입니다. 실적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꾸준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높은 당자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특히 유보율은 3,950%로 무상증자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19%대의 높은 외국인 비중도 장점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한 번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시점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복귀할 때 어떤 차트가 만들어질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9월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테마로는 써니전자, KC피드, 다물 멀티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정치 테마주 투자 시 감안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일단 내년 2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보폭에 따라서,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인맥주의다 보니까 문어발식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종목별로 급등락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빠르게 전환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인맥주는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소멸이 좀 빠르다. 이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가 한 2배 이상씩 다 올랐는데요. 단기적인 급등 피로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서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 정부와 거래소도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발 바이오 이슈 등이 다른 테마군들을 형성하게 되면 또 쏠림 현상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가 급락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제언을 드리면 일단 정치 테마주는 초보 투자자가 있을 곳은 아니다. 임기응변에 능한 전문가 영역임을 꼭 알아두시고요. 정령 테마주를 하겠다면 투자 규모를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두 번 수익 난 걸 실력이라고 오판하시면 안 되고요. 운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금액을 몰빵한다거나 빚을 과도하게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늪입니다.
계속 수익을 볼 줄 알고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냉정함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투자의 8원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1,000억 이하면 좋고요. 3,000억 이상은 좀 부담스러운 그 시가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량 세력의 이탈, 점검은 필수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앞서 설명드렸듯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매도 사인임을 알고 세력 이탈과 함께 같이 동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점일 경우에 거래량이 과다한 경우도 매도 시그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감리 테마 감리는 급락의 요인이기 때문에 뉴스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악재 뉴스에 대한 공시들 꼭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테마주에 있어서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와 지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 요건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 5일 내에 한 45% 이상 올랐다.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 수 있으니 위험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한창제지입니다. 먼저 테마로 엮여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오르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주가가 횡보하고 약세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금률이 10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면서 다시 이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게 됐고 3일간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3일간 연속 급등해서 45% 이상 또 상승을 하게 되자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이 주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장주가 투자 1순위입니다. 대장주가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끝나는데요. 역사를 봐도 왕이 죽어야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의 어떤 최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 종목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종목군을 한꺼번에 보면서 대장주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편 그리고 상대편의 어떤 관심 종목군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테마주도 회사 가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 후유증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는데 테마가 종료한 다음에 소위 물타기 저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 회사나 부채가 많은 회사,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도 선점 효과입니다. 모두가 무관심할 때 그때가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테마주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꺼진 테마주는 휴화산 박앤세일입니다. 언젠가의 급등에 대비해서 미리 선점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감기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